자, 이현정 의원님 아까 잠시 말씀하셨지만요. 이 대표가 이제 공천을 마무리 지으면은 이제 이선으로 후퇴할 수도 있다. 오늘 네. 이런 기사들도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선거를 패배하면은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책임 이런 문제보다는 일단 이제 뭐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선거 전략 이런 걸 짠다 그러면 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아까 공천은 반드시 자기 손으로 끝을 낸다. 자, 그러면 굳이 그러면 당 대표직을 유지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여러 가지 어떤 상대방의 공격이나 당내 리더십이나 그걸 조금 희석화시키는 측면에서 저는 충분히 이선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어차피 당은 다 공천자들은 다 친명이기 때문에 네. 결국 본인이 대표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당의 리더십은 형성돼 있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선거를 이기면 기본적으로 이제 다시 아마 이재명 대표 옹립론이 나올 겁니다. 다시 당대표를 하셔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억지로 밀려서 또 할 것이고 선거 패배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뭐 이재명 대표 지역구 저는 안 나갈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굳이 개항을에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지난번 같은 경우는 의원직 그것 때문에 이제 본인이 개항을에 나가서 됐지만 굳이 개항을에 나가서 어려운 선거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왜 원희룡 장관이 지금 또 나간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만약에 뭐 해서 본인이 지금 다른 선거 지원 못하게 생기면 그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또 이 개항을에 본인의 어떤 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병립형을 저는 요구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본인이 자기가 당의 어떤 이 비례대표가 돼야지만이 자기 당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선거법 제도로 하면 위성정당에 가서 비례대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네. 민주당 선거운동을 못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병립형으로 가고 그리고 거기에 한번 뒷번호를 받을 겁니다. 받아서 본인은 선거운동, 전국 선거운동을 지원하고 그러면서 저는 뭐 이 개항을에 아마 이번 대결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그래야지만 여러 가지 어떤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또 전국적 선거를 해서 본인이 당선시켰다 그러면 그 다 본인의 어떤 정책 자산으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당대표 유지는 공천까지는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른바 측근이라고 알려진 사람의 또 그 공천 논란이 있었습니다. 공천 번복 논란인데요. 한번 보시죠. 질문이 한다고 하긴 했는데 정의찬 통과한 게 대표님 특보여서 그렇다는 비판이 있는데 제 논의에서 처리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기존에 정책 판정을 한 번 받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마 규정을 잘못 본 업무상 실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님의 말씀과 별개로 저는 당의 이제 시스템상 충분히 확인을 했었고 절차상 사면 복권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국회의원 선거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그 전부터 알려져 있던 사실이었는데 검증위도 1차 검증에서는 알고 있었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면 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검증 규정과 관련해서 크게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제 검증 단계에서 검증위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기본 서류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정의찬 당대표 특보가 하루 만에 공천 적격에서 부적격으로 번복이 된 겁니다. 최진봉 교수님, 이재명 대표 그냥 업무상의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뭐 이렇게 대표가 그걸 알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제 심사를 하는 사람은 다른 협의회에서 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나온 것만 뭐 결재를 하는지 아니면 최종 인준을 하는 거니까 대표가 이 내용까지 세세히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아마 이제 검증 과정에서 왜 검증위가 이걸 제대로 못 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검증위원회에서 검사하는 과정, 물론 이제 정의찬 뭐 특보 이분이 말하는 것처럼 본인의 사면 복권을 받았으니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사면 복권을 받은 거는 복권이 되는 거잖아요. 범죄, 죄도 면제가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허용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좀 이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볼까 하는 부분을 좀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충분히 고민이 안 된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검증위원회 검증 내용들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 검증 시스템 자체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부분을 또 이제 이게 그냥 아까도 말씀드린 사면 복권의 문제로 끝날 거냐 아니면 이게 윤리적인 문제까지도 함께 검토할 거냐 하는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게 실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게 이분이요. 경기도 지사 시절에 이재명 지사 시절에 당시 월드컵 관리재단 사무총장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언론들이 이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예, 그랬죠. 어떻게 고문치사에 가담돼서 징역 5년이 살고 나온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 그때 측근이었고 선거 캠프에도 일을 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그때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바로 사퇴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선거 캠프에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특보까지 임명이 됐습니다. 모든 이게 지금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요. 이미 몇 차례에 걸쳐서 이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한 총련 출신들, 더군다나 고문치사에 가담해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6년을 선고받고 5년을 살다가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 때 그때 사면 복권낸 사람인데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근데 본인이 몰랐다고 실수라고요? 다 아니 본인 특보입니다. 특보. 딴 사람도 아니고 본인 특별보좌역이에요. 특별보좌역에 그런 논란이 있다는 거 모르고 물론 뭐 이재명 대표는 뭐 자기 측근들도 다 모른다고 이야기하니까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자기 특보가 그런 걸 그것도 이번에 처음 드러난 것도 아니고 이미 몇 차례 그 드러났고 모든 신문에서 그렇게 자주 다뤘는데 이제와 실수라고요? 좀 이제 그런 좀 이야기는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사면 복권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죄를 물으면 안 돼요. 그건 이중 처벌이 되는 거잖아요. 죄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그러면. 딴 게 아니라 지금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죄를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죄를 묻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국회의원 하는 사람도 자격 조건에서 사면 복권 사람 예를 들면 지난번 강서구청장 나왔던 그럼 그 누구야 김태우 후보는 사면 복권 나와서 다시 나왔잖아요. 그거를 만약에 문제 삼으면 나오면 안 되는 아니 거잖아요. 고문치사하고 지금 그거하고 똑같습니까? 아니, 아니. 이 범죄 내용이 똑같냐고 그러면 고문치사를 했더라도 공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의원 고문치사를 했더라도 사면 복권 받은 건 사면이 되는 아니 사면 거예요. 복권 받아 아니 생활하면 네.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여기서- 국회의원 하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국회의원 하고 안 하고는 국민들이 판단을 아니 문제인 후보자 것이지. 지금 검증위에 통과했잖아요. 아니 뭐 그러니까 문제는 검증위에서도 하는 거 그런 아니에요? 관점에서 봤다는 아, 거예요. 그런 그렇게 관점에서 되면은 보는 한번 건 문제가 정혁진 없다는 거야. 변호사께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사면 복권이 됐으면은 국회의원의 자격에 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뭐 당규가 있다면은 어떨까요? 아니 그거야 그 각 당에서 알아서 할 문제인데 제가 예. 봤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첫 번째 사람이 죽었잖아요. 근데 네. 사람이 죽었는데 단순히 과실치사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상해치사도 아니고 이거는 조금 전에 이현종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문을 하다가 사람을 죽인 거예요. 네. 고문을 누가 했습니까? 그 외정시대 때 일제 순사들이 고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일제시대 때 순사들이나 했던 그 고문을 저 사람이 해가지고 사람을 갖다 죽였다는 이야기고요. 형량이 얼마가 나왔냐면 징역 6년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요번에 이제 장관 싹 바뀌면서 새로운 장관 임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장관 중에 한 명 옛날 한 20년 전에 음주운전했다고 그거 낙마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정섭 차장 지금 탄핵했잖아요. 왜 탄핵했습니까? 그 위장 전입했다는 게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게까지 본인들한테는 아주 그런 그 엄격한 그걸 갖다가 상대방한테 요구하면서 어떻게 본인들 국회의원을 갖다 공천할 때는 고문에서 사람 죽인 사람 제가 그 태어나가지고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공천하겠다는 생각을 하는지 전 진짜 아니 납득이 되지가 두 사람이 않습니다. 다 저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돼서 당에서 정리할 수는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면 당에서 이 부분은 안 된다라고 하고 지금 안 되는 걸로 정의가 돼가고 있어요. 예. 그러나 이 사람을 처음에 그러면 기준을 그렇게 따지면요. 그 윤리적 기준이라는 게 너무 잣대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걸 당에서 이걸 윤리적 부분까지 봐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걸러내는 게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다만 그 사람이 예전에 범죄를 저는데 사면 복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계속 그게 뭐 꼬리코처럼 따라다니면서 영원히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민주당에서 실수가 있었던 부분은 윤리적인 부분을 제대로 잘 보지 못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 자체가 검증 과정에서 어떤 특별한 객관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검증하는 과정이 통과되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네.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 무슨 뭐 먹고 사는 거 못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후보 검증 자격심사위원회요. 국회의원 후보로 자격이 맞느냐? 그건 당에서 윤리적이고 법적인 거 다 검토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럼 얘기해 단지 볼게요. 그것만 그럼 하겠습니까? 이분이 그러면 국회의원 출마 자격이 없어요, 법적으로? 아니 법적인 문제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아니 네. 거기서 후보 공천위에서 법적인 문제만 따집니까? 아니 그게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랬다는 게 지금. 객관적인 사실만 여기에서 가지고 가는 정리하는 거예요. 걸로 하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의원 이것은 공천하세요, 저희가 그러면 그런 분들. 결정할 아니, 일은 아니, 아닌 아, 것 공무지사 같습니다. 분들 공천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만 다음 말이 되는 소식으로 소리 해야죠. 아니 뭐가 넘어가는 말이 걸로 안 돼요. 하겠습니다. 공천 자격이 없는 건 아니라고. 네. 공천하시라고 자, 그러니까 하는 거는 그건 하세요. 이제 민주당 그만하겠습니다. 결정이고 그거에 대해서 자,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이제 그만하시고요.